지난번에 이어 2차 국방인사에 파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. 군의 심장부인 방첩사령부 사령관 직무대행 자리에 비육사 출신 편무삼 준장이 임명되었는데요. 아니, 장군 하나 자리에 앉은 게 뭐가 대단해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그런데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교체가 아닙니다. 방첩사라는 조직의 역사,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군을 지배해온 육사 카르텔을 생각하면 이번 편무삼 준장의 등장은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국방부에 이런 파격 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죠. 바로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사상 최초로 공무원이 임명된 사건입니다. 그 자리는 60년 넘게 현역 장성이나 예비역이 독점하던 자리였는데 안규백 장관은 그 고리를 끊고 민간 전문가를 앉혔습니다. 당시에도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방첩사 인사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하나의 사건만 놓고 보면 그냥 인사일 수 있어도 두 사건을 연결해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. 군 내부의 기득권 구조를 흔들고 정치 개입의 통로를 끊어내려는 큰 그림 말이죠.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인사의 변화를 넘어 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. 군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조직이지 특정 출신이나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육사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면서 군을 사실상 사유화한 적이 많았습니다. 쿠데타, 정치 개입, 불법 계엄 시도, 그 뿌리에는 늘 육사 카르텔이 있었죠. 그래서 이번 편무삼 준장의 임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발탁이 아니라 육사 중심 구조를 흔드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. 특히 민주당 정부가 강조해온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국방문민화, 그리고 국군사관학교 통합 구상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인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이번 인사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. 군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한다.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국민만을 위해 존재한다. 이 당연한 원칙이 이제서야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. 바로 그 첫 단추가 이번 편무삼 준장 임명이라고 봅니다.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방첩사 얘기를 해볼까요? 방첩사,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정식 명칭은 국군방첩사령부입니다. 간첩을 색출하고 군 내부 보안을 지키는 조직이죠. 겉보기엔 꼭 필요한 조직 같지만 문제는 그 권한이 지나치게 컸다는 겁니다. 특히 전신인 보안사는 군사독재 시절 최악의 정치 도구였습니다. 보안사는 군 내부 감시를 넘어서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, 여론 통제까지 했습니다. 특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을 맡으면서 권력을 장악했고 결국 12.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. 즉 방첩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늘 군이 권력을 빼앗는 통로였던 겁니다. 그럼 이게 다 과거 얘기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작년 윤석열 정권 때 벌어진 12.3 불법 계엄 사태를 보세요. 당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자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첩사가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파견했고 정치인 체포조까지 준비했습니다.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.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릴 뻔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죠. 결국 방첩사는 또다시 개혁 1순위로 지목됐습니다. 이대로 두면 또다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방첩사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.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차례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군 출신이 아닌 공무원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. 60년 넘게 장성이 독점하던 자리를 깨고 인사 전문가를 앉혔던 거죠. 그때도 국방부 문민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 편무삼 준장의 임명은 그 연장선입니다.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방부가 방향성을 잡고 체계적으로 개혁을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. 그렇다면 왜 하필 편무삼 준장일까요?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계급 격하입니다. 원래 방첩사령관은 중장, 3스타 자리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준장, 1스타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. 앞으로 정식 사령관이 되더라도 소장, 2스타 선에서 그칠 겁니다.
즉 방첩사라는 조직의 위상을 한 단계 낮추는 상징적 조치입니다. 둘째, 비육사 출신 발탁입니다. 편무삼 준장은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학사장교로 임관했습니다.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. 군 인사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그동안 육사 출신이 장악해온 요직에 비육사 인물이 들어간 건 군 내부의 기득권 구조를 흔드는 의미가 큽니다. 셋째, 개혁 추진의 적임자입니다. 최근 방첩사가 국방부에 국가보안법 수사권만큼은 남겨달라는 식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조직이 축소될 판에 권한을 붙들고 늘어진 거죠. 이런 방첩사를 정리하려면 내부 카르텔에 빚지지 않은 인물이 필요했습니다.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편무삼 준장이었던 겁니다. 민주당 정부,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국방 문민화를 강조했습니다. 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. 육사와 공사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죠. 안규백 장관 역시 5.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나온 문민 국방부 장관입니다. 그가 인사기획관을 공무원에게 맡기고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의 비육사 출신을 발탁한 건 모두 같은 그림 속에 있습니다.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. 이런 변화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.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.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 정보기관을 민간 통제 아래 두었고 의회 감시를 강화했습니다. 독일은 나치 시절의 군 정치 개입을 반성하며 헌법에 군은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했습니다. 스페인도 프랑코 독재가 끝난 뒤 군 정보기관을 해체하고 경찰과 민간으로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. 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. 한국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. 앞으로 방첩사의 권한은 더 줄어들 겁니다.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,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됩니다. 방첩사는 이름 그대로 간첩 색출만 맡게 되죠. 그 과정에서 육사 중심 인사 구조도 무너지고 학사장교, 학군단, 다양한 배경의 장교들이 요직에 오를 길이 열리게 됩니다. 군 내부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정치 개입의 여지는 줄어들죠. 이건 단순히 군 인사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군과 정치의 오래된 결탁을 끊는 역사적 개혁이라고 저는 봅니다. 정리해보면 인사기획관 공무원 임명에 이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의 편무삼 준장 발탁, 두 사건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줄기의 개혁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국방 문민화,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. 군은 권력자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입니다. 이번 인사는 그 당연한 상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. 여러분은 이번 편무삼 준장 임명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 더 깜짝 놀랄 뉴스를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